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청약방송 단란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강동구 고덕주공 6단지 재건축인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줄여서 고세나라고 그러죠. 입지 분석과 주변 시세를 중심으로 알아보겠는데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달 전에, 그러니까 5월 말에 고덕주공 7단지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분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모델하우스 오픈에는 고세나랑 바로 붙어있는 단지여서 입지 분석도 그렇고 주변 시세 분석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초적인 분석들은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편을 찾아보시고 오늘은 이제 좀 더 세밀한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동일한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또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치부터 보시죠. 일단 지도를 먼저 보시면 고덕동인데 이 고덕동 현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세나는 서울시 이제 강동구에 속해 있죠. 고덕주공 6단지 재건축한 것으로서 6단지 위치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강동구에 속해 있으면서 이제 작년 113 대책에 따라서 강남 4구에 포함됐죠. 그래서 이제 강남 4구에 속해버리는 바람에 그 뭐 113 대책 그 이후에 모집 공고를 한 단지부터 이제 소유권 이전 때까지 전매가 이제 불어대는 곳입니다. 뭐 전매라는 이제 개념이 없어진 곳인데 또 이번에 6.19 대책이 또 발표됐죠. 그러면서 이제 또 전매 제한이 강남 4구에서 이제 서울시 전역으로 더욱 강화되었는데 뭐 이 강동구는 원래부터 그러니까 113 대책 그때부터 전매라는 것이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매가 안 됐다라는 지역인 거죠, 여기는. 그리고 여기 이제 고덕동 지역에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가 4단지 고덕숲 아이파크와 2단지 고덕 그라시움, 그리고 이제 7단지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세나가 이제 분양을 하면서 총 4개 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4단지 고덕숲 아이파크가 요 부분이죠. 여기가 4단지고 주공 2단지의 그라시움이고요. 제일 크죠. 그리고 여기 7단지 이 부분이 이제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고 지금 이제 분양하는 6단지 여기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세나죠. 요렇게 고덕동에서 요렇게 4개 단지가 지금 분양을 했고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그 4단지 요 4단지 고덕숲 아이파크하고 고덕 그라시움 2단지 요 두 개는 작년 113 대책 이전에 분양한 것이어서 분양권 전매가 지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7단지 요거와 이제 지금 6단지 앞으로 이제 이후에 분양하는 것들은 다 이제 전매가 불가능한 것이죠. 요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핫했습니다. 4월달, 5월달, 그러니까 이제 6.19 대책 전에는 아주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아주 프리미엄이 치솟았죠. 뉴스에서도 막 빵빵 때리고요. 이후에 분양하는 단지들도 이렇게 뭐 6단지, 3단지, 5단지 있고, 그리고 여기가 또 전체적으로 학군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런지 분양권 프리미엄이 이제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아주 매물이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고덕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단지고 시세를 리드하는 단지여서 그런지 아주 핫한 단지였습니다. 그럼 한 달 전에 분양한 고로빼 여기 7단지는 어땠을까요? 사실 고로빼는 작년 113 대책으로 인해 분양권 전매가 이제 안 되는 단지였고 건설사 브랜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고덕 재건축 여기 위치 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제일 역세권이 아니죠. 그래서 제일 입지가 이제 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더 좋은 입지, 그러니까 뭐 지금 분양하는 6단지라든지 3단지라든지 이제 앞으로 분양할 뭐 5단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고로빼가 보수적으로 가격을 책정한 것이 이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분양하는 단지들에 비해서 이제 가격적으로나마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제 전략적인 뭐 그런 전략적인 접근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
고로빼 7단지 여기 청약을 했었지만 떨어진 전력이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11대 1 정도 나왔는데 아무튼 이 고덕동 이 지역은 동부권에서 핫하긴 핫한 지역입니다. 일단 입지 분석상 A급 입지죠.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학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남권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목동권과 맞먹는 수준의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입지 분석은 예전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치 동영상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뭐 교통 부분을 보시면 5호선 상일동역과 고덕역이 있죠. 완전 역세권 지역이고요. 뭐 인근에 이제 서울 외곽순환도로도 있고 윗부분에 보시면 올림픽대로도 있고 또 여기 이쪽으로 보시면 구리 사암대교도 있고 그다음에 천호대로도 있고 도로 접근성도 우수하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개발 계획 부분에서 보면 제일 큰 게 이제 9호선 연장 계획이죠. 여기 고덕역 여기에 환승역이 이제 설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고덕 위쪽에 여기에 이케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고덕 상업 업무 복합 단지가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이 밑에 부분에 좀 보시면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계획 예정하고 있죠. 지금 뭐 토지 보상 뭐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에 보시면 강동 첨단 업무단지 해가지고 이건 입주가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업무나 상업이나 산업시설 등 이런 시설들이 예정되고 계획되고 들어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여기 고덕동 여기 전체적인 이 바운더리가 베드타운이 아닌 직주 근접 또는 뭐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발전할 지역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군 부분을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뭐 배제고라든지 여기 한영외고라든지 뭐 상위 클래스 지역이죠. 그리고 생활 환경 부분에서 또 보자면 뭐 병원, 관공서, 대형마트 등이 뭐 자연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 곳이고 특히 이 고덕동의 특이한 점이 이제 공원이 많습니다. 뭐 명일 근린공원도 있고 상일 동산도 있고 길동공원도 있고 강동 아름숲도 있고 샘터공원도 있고 동면 근린공원도 있고 뭐 아무튼 생활 환경 부분에서 봐도 상위 클래스 지역입니다. 이런 주거가치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입지, 그러니까 뭐 A급 입지와 더불어서 투자에 대한 기대 심리도 엄청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강동구 남쪽을 보시면 올림픽공원 인근에 둔촌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도 재건축 예정인데 이주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한 2017년 3분기 정도니까 뭐 두세 달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조합원이 한 6천 세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또 여기에 새로 지어질 이제 재건축 세대 수는 1만 2천 가구 정도 예상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제 어마무시한 규모의 재건축이 이 강동구 안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어마무시한 6천여 명의 이제 세대 조합원들이 이주를 하게 된다면 여기 강동구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우선적으로 이 조합원들은 이제 멀리 가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생활 기반이 다 강동구에 있으니까요. 이 밑에 이제 송파구나 고덕동이나 암사동 이 강동구 윗부분으로 이제 이주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이쪽으로 기존에 아파트 생활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실 거고 그렇게 된다면 안 그래도 전세가 귀한데 전세 수요가 갑자기 많아지니까 전세값이 올라갈 것이고 전세값이 올라가면 자연스레 매매 가격도 따라서 올라갈 것이고 신축 아파트라든지 신축 뭐 아파트 분양권은 당연히 따라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누구나 다 유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입지 분석상 주거 가치도 A급 지역인데 둔촌주공 재건축이라는 이제 엄청난 호재로 인해서 더 오를 수 있다는 심리, 그러니까 투자 가치도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고덕동 지역이 이제 분양가가 서울 평균보다 비싼 지역에 이제 속하죠. 강남 4구에 속해 있으므로 사실 자금의 여유라든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치 평가 항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입주한 세대들의 이제 소득 수준이라는 것이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들어가기에 어느 정도 장벽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심리도 이제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야, 너 어디 살아? 그래,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나 삼성동 살아. 오, 강남이네. 이야, 오, 뭐, 이런 심리이죠. 뭐, 그렇다고 이제 고덕동이 강남권에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단순히 이제 비유한 것입니다. 부동산은 이제 심리라고들 말하는데, 이유가 이런 것이죠. 뭐, 이런 심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투자적 성격이 이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마디 더 하자면 이제 앞으로 이런 지역적 특성이 더욱더 강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오르는 곳은 이제 계속 오르고 다른 곳은 내리고 이런 이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제 높아지고 넘기 힘들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뭐 자본주의니까요. 뭐 외국의 사례를 보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건 이제 잘 아실 것 같고요. 고로 저는 이제 강남은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지만 차선책으로 이런 지역에 이제 내 집 장만하여서 이제 살고 싶은 것은 저 말고도 이제 많은 분들의 바람 아닐까 하는 심리도 이제 강하게 작용한다는 생각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평균적인 거 여러 개 갖고 투자하는 것보다 크고 수익률 좋은 땐실한 거 하나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고요.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고덕동 지역은 주거가치뿐만이 아니라 투자 측면에서도 A급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세 분석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보시는 시세는 고덕동 시세인데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실거래가 2017년 2분기를 기준으로 그래프로 이제 간단하게 표시한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뭐 단지마다 2016년도부터 자세한 시세 그래프는 예전 동영상 이제 고독 롯데캐슬 베네루체 편에서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자세한 것은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2017년 2분기 4월달,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특히 6월달 시세이므로 이제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왼쪽에 고독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레일이라고 그러죠. 입주를 이제 완료한 상황이고요. 최근 이제 재건축 이후에 한 것들이 많아서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뭐 5구 타입 24평형 파란색 같은 경우는 7억 수준이고 84 타입 뭐 34평형 같은 경우는 8억 2천 수준입니다. 고덕 4단지 고덕숲 아이파크는 현재 이제 분양권 시세가 5구 타입 24평형 파란색을 보시면 7억 정도 수준이고요. 84 타입 34평형은 뭐 7억 9천 정도 수준이고요.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물이 싹 들어가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더 오를 거라는 뭐 기대감이 이제 싹 거두어들여서 그런지 5구 타입은 거래가 아예 없습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8억 3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이제 2분기에 4, 5, 6월 달에 딱 한 건이 있습니다. 8억 3천에 거래된 게 딱 한 건이 있습니다. 5천 세대인데 딱 한 건 거래가 3개월 만에 딱 한 건 거래가 됐다라는 것은 뭐 특이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다 있죠. 뭐 이거는. 그리고 이제 고덕스 마이파크와 고덕 그라시움 같은 거, 이 두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매가 지금 현재도 가능하고 앞으로도 가능한 아파트고요. 오른편에 이제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고로빼는 전매가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분양권 시세가 사실 없습니다. 전매가 불가능하니까 거래된 사실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 나오질 않죠. 근데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거는 평균 분양가이고요. 저번 달에 이제 분양한 평균 분양가이고요.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그려놓은 것이니까 분양가라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덕동 지역은 분양적인 특성을 보자면 조건이 중도금 대출이 이제 무이자에 발코니 확장비 무료입니다. 뭐 공급 금액을 높게 책정하고 무이자의 확장비 무료 조건이나 공급 금액을 이제 낮게 책정을 하고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나 뭐 유이자의 발코니 확장비 별도 조건이나 똑같죠?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입니다. 아무튼 고덕동 지역은 결론적으로 5구 타입 24평형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한 7억 정도 수준인데 7억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84 타입 34평형 시세는
8억 초반대로 이제 보여지는데, 저번에도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아주 만약에 다운 계약서를 쓰신 분이 거래 신고를 했을 경우 그 다운 거래된 금액이 이제 우리가 보는 이 그래프의 이제 숫자일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실제 시세는 저거보다 높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저 아파트 분양권을 살려고 그 지역 부동산에 가서 이제 물어보면 매물이 없을 경우가 많을 거고, 가격도 여기서 보시는 거와 완전 하늘과 땅 차이겠죠. 요즘 정부에서도 단속이 심하기도 하고, 정부의 뭐 단속 의지도 확고하고, 다운계약서는 이제 불법이라 조사하면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다운계약서 쓰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럼 우리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세나 분양가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당연히 이제 옆에 최근에 분양했던 고덕 롯데 베네루체보다 당연히 높게 책정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이지만 우고타입 24평형 같은 경우는 6억 중후반대 정도? 24평형이기가 좋은 평형이니까 이제 높게 나올 것으로 한 6억 중후반대 정도로 나올 것 같이 예상이 되어지고요. 84타입 34평형 같은 경우는 이제 7억 후반대 정도? 8억까지는 이제 안 나올 듯 합니다. 7억 후반대 정도 이제 예상이 되어지고요. 제 생각대로 이제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여전히 매력 있는 지역입니다. 주거 측면에서나 투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말이죠. 따라서 저는 이제 여기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세나에 청약해 볼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청약할 수 있는 수색 롯데캐슬에도 청약을 한다고 했는데 둘 다 청약할 것입니다. 만약에 둘 다 당첨이 되면 청약해서 당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둘 다 부적격일까요? 아닙니다. 당첨자 발표, 그러니까 당발이라고 그러죠. 당발이 빠른 것이 우선이고 늦은 것은 이제 자동 탈락되는 것입니다. 당첨자 발표가 이제 늦은 것이 만약에 둘 다 당첨됐는데 당첨자 발표가 늦은 것이 더 마음에 든다고 내 마음대로 당발 빠른 것을 포기하고 늦은 것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당발 늦은 것은 무조건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에 수색 롯데캐슬과 고덕 아이파크 둘 다 신청해서 둘 다 당첨이 될 경우 당첨자 발표가 늦은 고덕 아이파크는 절대 못하는 것이고요. 당첨자 발표가 빠른 수색 롯데캐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당첨되는 것은 희망사항이겠죠. 그럼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무나 특별공급에 이제 특공에 청약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입자 모집 공고를 자세하게 아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보기로 하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특공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또 특별공급에 청약을 할 수 있다면 당첨 확률 엄청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분양한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고로페 특공 소진률이 5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되고 신청만 했다면 무조건 당첨되는 것이죠.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공급은 이제 총 4가지가 있는데 일단 2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반 특공, 기간 추천이라고 하죠. 뭐 자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유공자, 국가보훈 대상자, 1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 뭐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꼭 해당 기관의 추천서를 받으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자녀 가구 특공이 있는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그러니까 3자녀 이상 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신혼부부 특공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에 그것도 그 기간에 출산한 또는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조건이 하나 더 있죠. 3인 이하일 경우 월 평균 소득이 488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586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외벌이 신혼부부일 경우 아주 가능성이 높은 특공입니다. 이거 세 번째 신혼부부 특별권 자세히 보시죠. 이거 아주 해당되는 사람 아주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노부모 부양자 특공인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자격 조건이. 여기에 이제 이거와 더불어 당연히 청약 조건 1순위 자여야 하고요. 이런 네 가지 모두 다 당연히 청약 조건 1순위 자여야 하고 거의 무주택 1순위가 기본 조건이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아주 세세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세세한 조건들 입주자 모집 공고 정확하게 보시고 따져보신다면 혹시나 자격 조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요. 보통 특별공급 세대수는 일반공급 세대수의 이제 한 33% 정도,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배정이 됩니다. 법령으로 정해놨습니다. 무조건 33% 배정해야 됩니다. 1순위 청약은 이제 인터넷으로 하지만 이 특공 신청은 모델하우스에 가서 1순위 청약 전날까지 관련 서류를 다 작성해서 모델하우스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특공은 모델하우스에 직접 가셔서 서류까지 다 구비를 해서 모델하우스에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당첨자를 또 선별을 했었는데 요즘 모델하우스에서 이제 당첨자를 이제 선별해서 통보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공에서 선별 또는 이제 당첨된 사람은 동호수 배정은 이제 안 되고 이제 당첨만 되는 거고 동호수 배정은 추후에 이제 1순위 당첨자에게 금융결제원에서 동호수 이제 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특공 소진율이 강남권 같은 경우 50%가 채 안 되는데 자기가 이제 만약에 특공 자격이 되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당첨 확률 엄청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혼부부 특공 자격에 이제 속할 수도 있죠. 자격만 되신다면 당첨 확률은 진짜 높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자격 조건이 조금 까다롭기에 자신의 상태를 이제 잘 파악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료 제출할 것도 많고 아무튼 이제 더 자세한 사항은 따로 시간을 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세나 입지와 시세 그리고 당첨 확률 높일 수 있는 방법, 특공 자격까지 이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또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